자, 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제가 유튜브 찍을 때 항상 혼자 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 경금일간의 이제 병오년 운세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고, 자, 우리가 운을 보려면 뭐 사주의 원국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운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병오년이니까 이 병오년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병오년은요, 불의 기둥이잖아요. 천간도 화, 지지도 화. 그래서 이 화의 특성은 뭔가를 밝히고 드러내고 하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수의 대운이다 그러면 뭔가를 감추고 응축하고 이렇게 쌓고 이런 느낌인데, 이 병오년은요 뭔가를 다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비밀이 좀 없어지겠죠. 다 드러내고 내가 잘하는 거든 잘못한 거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천간과 지지가 예를 들면 뭐 정해다 그러면 천간은 화, 지지는 뭐 수, 그 다음에 경인이다 그러면 천간은 금, 지지는 목처럼 천간과 지지가 극하든 그쵸? 어떤 이런 이 반대의 기운이 아니고 병오년이니까 지지에 있는 이 오화의 기운이 이 병화를 엄청 세게 밀어주죠. 우리가 이제 보통 십연성으로 제왕,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지 자체가 우리가 양인이라고, 양인. 이 칼을 품고 있는 간지입니다. 그만큼 세다는 거. 그래서 뭐 아니면 돕니다. 이게 잘한 사람한테는요, 큰 상을 주고, 잘못하거나 뭐 한 사람한테는 이 칼로서 단방에 이제 치는 어떤 그런,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병오년을 보낼 때는, 내가 진짜 나쁜 짓 하지 말고, 그쵸? 올바른 정도를 걷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일을 진짜 정정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이 태양광을 비춰가지고 그걸 잘잘못을 다 드러내고 잘된 건 상 주고 하는 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 경금일간을 알아야겠죠. 경금일간. 자, 경금일간은 우리가 딱 경금일간 어떤 느낌이시죠? 어떤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 경금. 딱딱하고 강한 강한 느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금이라는 것은 가을의 어떤, 그쵸? 가을의 어떤 느낌입니다. 우리가 가을 하면, 뭐,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뭔가 걷어들이고 하는 좋은 느낌 아니야? 근데 자연은요, 이 뭔가를 새로운 생명과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쳐내야 됩니다. 쳐내고 분류하고 하는, 그게 경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금을 우리가 숙살지기라고 합니다. 숙살지기. 물론 뭔가를 쳐내고 단죄하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하는 게 선택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과감하게 하는 게 이제 경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또 물상적으로는요, 이게 재련되지 않은 원석, 큰 바위, 쇠, 약간 이게 투박한 어떤 이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로 우리가 신금은 재련이 된 보석, 뾰족한 어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금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좀 섬세하지는 못하지만 우직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확실히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우직하다. 그래서 식성의 어떤 심리로 보면 이게 이제 겉심리를 이렇게 좀 애매하게 물상적으로 설명을 뭐 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물상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제가 사주 공부를 하면서 이 일간의 특성을 딱 한 방에 이제 꿰뚫는 거는 이 십성 심리가, 내가 십성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겉심리는 간목일간 기준으로 경금을 봤을 때를 겉심리라고 하죠. 양간이니까. 그럼 뭐죠? 편관. 자, 속심리는 경금일간 기준으로 경금을 보면 뭐예요? 비견. 비견입니다. 자, 이걸 보면 답이 나와. 편관은요, 가차 없는 어떤 이 나를 무지막지하게 극하는 모습이잖아요. 잘못된 거 이런 거 가차 없어요. 가차 없이 도끼로 쳐냅니다. 도끼의 물상도 있잖아. 그래서 뭔가의 카리스마도 있고 편관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리고 내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도 하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편관. 그렇죠? 뭐 경찰, 군, 검경 어떤 센 느낌이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단단한 쇠. 그렇죠? 외강 내유한 어떤 모습이다. 외강 내유. 속심리는 비견이에요. 승부욕이 있죠. 지기 싫어하고 그리고 공정해요. 자, 비견이라는 것은 뭐 5대5로 보통 나눕니다. 그렇죠? 이기고 지는데 스포츠를 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겁재하고 비견하고 스포츠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쉬워요. 비견은 수영, 육상 같이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해서 승부를 내지만 내가 거기서 뭐 발 걸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어떤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뺏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근데 이제 겁재의 스포츠는 태권도, 복싱, 유도, 승부가 명확해. 내가 이기든지 지든지. 그래서 이 비견은 또 속심리는요, 내 편에 대한 의리는 확실한 거예요. 비견. 옆에 경쟁자 형제가 있잖아. 속으로는 내가 내가 아닌 애들한테는 가차 없어요. 도끼를 치지만 내 편, 내가 이제 쟨 챙겨야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의리하잖아, 김보성이. 의리가 있는 어떤 그런, 단단한 모습이라는 거죠. 내 편 챙긴다. 경금일간 계신가요? 그러세요? 경호. 외강 내유합니다. 외강 내유. 외유 내강이 아니고.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고 좀 세 보이지만 속은요, 여려요. 원래 잘 보세요. 우리가 열매로 비유하면, 우리가 복숭아 있잖아, 복숭아. 복숭아가 단단한 복숭아도 있고 무른 복숭아도 있지만 과일의 껍질 있잖아, 껍질 단단해 보입니다. 그 속살은 부드럽고 맛있잖아. 그게 이제 어떤 열매의 속성의 경금입니다. 보통 뭐 땅콩, 뭐 호두 이런 것도 보면 겉은 딱딱한데 속은 또 이렇게 열이잖아. 근데 그 안에 씨앗 있잖아요. 그걸 신금이라고 합니다. 신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금은 쓰임을 잘 하려면요, 재련이 돼야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화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화의 기운. 그래서 이거를 뭐 금화교역이라고 해가지고, 금은 뭔가 화의 이제 재련을 받아야 쓸모가 있어진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이 들어왔네요. 그럼 화기운이 세게 들어왔네. 그런데 천간으로는 편관이라는 십성,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편관이라는 거는 나를 힘들게 하고 빡세게 재련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는 남들이 다 너 되게 힘들겠다. 소송, 구설, 병마, 수술, 암, 뭐 이런 걸로 사고, 이런 걸로 나이가 힘든 어떤 고통과 시련을 주는 모습이에요. 자, 지지로는 그래도 정관으로,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이제 그걸 하죠. 이 경금이 을사년이지, 을사년. 을사년에 요 사화가 요게 이제 편관의 장생이었던 거죠. 경금일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보통 작년, 그때 벌써 이제, 지금 시기로 따지면은 올해죠. 아직 병오년이 시기로 안 했지만. 근데 을사년이 작년이라고 얘기할게요. 을사년에 이 정제에 뭔가 목표를 가지고 뭔가 일을 시작을 했을 경우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시작이 쉽진 않았다. 왜냐면 편관이지만, 하지만 내가 뭔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장생의 기운이잖아.
그래서 올해는 시작을 해서 요게 이제 목욕의 기운으로 뭔가 시작을 해서 내가 관을, 틀을, 그쵸? 직장 생활하든 뭐 하든 좌충우돌하면서 좀 불안불안한 시기입니다. 불안불안한 시기. 그래서 이거 다음에 정민년이 이렇게 오죠. 정민년은 이게 이제 관대의 정관으로서 올해는 내가 재련되는 시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과정의 해다 봅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이제 정관이 오면서 지지로는 관대운이니까 이게 내가 이제 계속 성장해가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 과정의 병원원이다. 그래서 올해를 병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눅 들어서 완전 녹아서 사라지든지, 그쵸? 내가 이제 재련이 돼서 이게 신금처럼 되기 위한 내가 그런 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해로 쓰는지는 뭐 나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나의 의지,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올해 시련이 분명히 옵니다. 어려움이 오고. 근데 이걸 내가 힘들다, 나 이제 힘들어, 빡세네, 그만둬야지 그러면 이제 미래는 없어요. 근데 올해 분명히 뭔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어떤 형태든 이게 올 것이다. 이 편관이라고 해서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관의 기운이 세진다는 거죠. 내가 관의 기운이 이 세운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나한테 어떤 이 기운 자체가 나를 통제하고 보호하기도 하지만 약간 불안하면서 나를 통제하는 기운이 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날 보호하기도 하죠, 관이. 그렇죠? 관은 여러분들 뭐 지켜야 될 규율, 국가, 법, 가치, 그다음에 울타리, 이렇게 여러분 울타리. 울타리는 어떤 뭔가를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거를 이제 외부에서 나를 침입하는 나의 적을 막아주기도 하고 내가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게 규제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이제 금일간이에요. 금일간. 경금이죠, 경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십성이나 오행의 생극자들을 머릿속에 다 책 같은 데서 보면 정말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걸 온전히 이해를 하면 사주의 그 천간의 생극자화를 거의 한 90% 이상 마스터를 하게 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이제 정편관이 강해진다고 하면 내가 강해지면요, 나를 극하거나 내가 극하는 상대는 약해져요. 자, 그럼 내가 아니라 이제 나한테 이 편관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하면, 일단은 이 재성부터 볼까요? 재성이 이 관을 생하죠. 재생관, 재생살 하는데, 이 재가 설기가 된다 합니다. 힘을 빼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고, 남편한테 내조하기 위해서 여자가, 와이프가 힘이 빠진다, 안 빠진다? 뭐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대 기운, 요렇게 보면, 나를 이제 극하는 식신상관이 관성을 극합니다. 식극관 하는데, 이 관성이 세지면요, 식신상관이 약해져요. 내가 말하려고 내 자유롭게 행동하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뭐 하려다가 하지 마. 뭐 새로운 거 벌리려는데 하지 마.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런 기운이에요. 뭐 창업할까? 하지 마. 유지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어떤 기운이 세진다. 식상에. 그러니까 오지랖 이런 게 좀 약해지겠죠. 내가 어디 가서 뭐 교통 상관은 또 불법 탈법이잖아. 분명히 이럴 때는요, 내가 평소에는 괜찮았어. 신호 위반하고, 그쵸? 우회전 파란불 때 가면 안 되는데, 그때 가면 교통성경을 서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경금일간 상관지 타려면 평관이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정관이. 내가 조금 뭐 불법, 탈법, 조금만 잘못한 일 하려고 한다. 상관지 타려고 한다. 관이 항상 이 국가가 딱 보고 있어요. 잘못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까 얘기했듯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극하죠. 비견겁제 나를. 그쵸? 나도 극하고 비견겁제도 극하니까 관성의 힘이 세진다는 것은 내가 관의 통제를 더 세게 받는다는 거예요. 비견겁제 또한 그렇고. 그러면 이 관성은 나를 극하는 모습이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해. 제가 이제 그 평강 강의할 때 내가 극복을 하느냐, 굴복을 당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냐, 내가 이제 확 주눅드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소심해지고 주눅들고 힘 빠지고 내 자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이제 약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그냥 그 기운 자체가 너의 의지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법 지키고 규칙 지키고 이런 식으로 남편 말 잘 듣고, 그렇죠? 남편 이겨먹으려 하지 말고 예예 하면서 뭐 퇴근하셨으면 이제 발도 좀 닦아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운입니다. 자, 인성. 관이 세지면 인성을 생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관인소통 인자가 세지는 겁니다. 관이 세지면 다음에 있는 인성을 생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 공부나 생각 뭐 이런 쪽으로 하기 싫어도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공부하는, 그렇죠? 사주 공부하면 되겠죠? 가만히 해가지고 인성이 강해진다. 어머니가 모친이 힘을 좀 받겠죠. 이런 이제 이렇게 십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있구나. 이게 천간의 생극자의 재화에 가울 병정 무기경 인계를 대입을 하면 그대로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간 같은 경우가 딱 이 뭐 관성 비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겁도 있고 식상도 있고 재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냥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됩니다. 궁성으로. 궁성 연월일씩 그냥 해석하고, 천간 보니까 합을 하네? 극을 하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또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사주를 해석하는 이제 사주를 보는, 운을 보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천간을 생극자 말씀드렸고, 이 천간의 기운이 이게 똑같은 기운이 아니에요. 지지가 바탕이 되는 현실이 하늘한테 힘을 주는지, 이게 투간을 해서 땅의 뜻이 하늘로 이게 올라갔는지, 뭐 따로 국밥인지, 이걸 보려면 통근이나 투간, 투출도 보면서 12운성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뭐 어떤 선생님들은 12운성 필요 없다 하는데 어떻게 사주를 보는지 전 궁금합니다. 물론 볼 수는 있지만 좀 디테일은 떨어지겠죠. 12운성을 볼 때 예를 들면 제가 단적으로 그거예요. 자, 무진하고 무술 있잖아요. 무진, 무술. 무토일간에 전부 다 비견 깔았잖아요. 이거를 뭐 물상으로 뭐 진과 솔 이렇게 뭐 볼 수 있지만 12운성을 대입을 안 하면 해석하는데 조금 애매하고 두루뭉실하게 됩니다. 간헐지동이 비견이고 이거는 뭐 백호 개강이고 얘는 뭐 개강이네. 세네. 자기 의지가 강하네. 뭐 이렇게 끝입니다. 뭔가 전문 프로 뭐 지기 싫어하고 이런 마음은 있겠네. 그런데 무지는 관대고요. 무술은 묘지입니다. 약간 달라요. 성향 자체가 얘는 약간 청소년 느낌인 거죠. 막 좌충우돌하고 도전하고 막 움직이고 코뿔소같이 막 들이대고 하는 느낌이라면 관대니까, 그렇죠? 얘는 무술이야. 좀 점잖습니다.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나를 묻겠다. 그렇죠? 나를 임묘를 하고요. 이 술에는 병화도 임묘하고요. 을목도 임묘시키잖아요.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일간이 정해지면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임묘를 시키니까 뭔가를 품고서 도인 같은 풍모가 있는 거예요. 무지는 도인이 아니라 태권도 한 5단 정도 되는, 그쵸? 이런 이 막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게 이제 12운성을 대입을 했을 때 물상 그 사람을 채로서도 해석이 되고 운으로서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연의 오라는 글자가 1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전 세계를. 그렇죠? 나한테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 사주 원국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일단은 경금일간, 나는 어떠냐. 내가 목욕입니다, 목욕.
목욕지의 정관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틀을 이렇게 지키고 지킬 건 지키지만 그 안에서 나의 내면은요 좀 멋부리고 그쵸? 나를 좀 꾸미고 이렇게 연애도 좀 하고 싶고 그런 느낌이 이제 속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 규율을 벗어나고 싶은 약간의 반항, 불안함 이런 것들이 목욕지로서 작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천간에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내 사주 원국에 있든 없든 이런 작용을 이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목은 오화의 12운성으로 사지, 을목은 장생지, 병화는 제왕, 정화는 걸록지. 자, 무토도 화토동법으로 해서 제왕지, 기토록지, 걸록지, 경호는 목욕지, 신금은 오화의 병지. 자, 이모는 태지, 절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바로바로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거 이제 쉽지는 않고 계속 반복 숙달. 제가 지금 갑, 을, 병, 정, 무, 기, 경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똑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겨울 만도 한데 이걸 빼고는 12운성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자 크게 나눠서 그러면 천간에 어떤 기운이 좀 활기를 띠고 왕세 강약에 왕할 것인가 강할 것인가 보면 골록 왕 그렇죠? 이게 엄청 세게 작동하겠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평관 편인 정인 제왕과 걸록이 뭐 어떤 게 더 세냐 그걸 지금 뭐 논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세게 작용한다. 평관 정관이 세다라는 것은 뭐 육친적으로 보면요 남자한테는 관성이 자식입니다. 왜냐면 제가 내 와이프잖아. 재생관 제가 난 게 뭐예요? 생한 게 관성. 그래서 남자한테는 내 와이프가 난 게 관성이라 관성이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그 여자한테는 뭡니까? 식상이 자식이잖아. 내가 일간이 생한 게 뭐예요? 식상. 내가 난 게 식상. 그래서 자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남자분한테는 일단은 육친적으로는 자식의 기운이 좀 세지겠구나. 자식이 날 좀 이겨먹으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사춘기가 돼서 아빠하고 말 안 해. 아빠 이거 사준 마. 이렇게 하면 애가 걸록 제왕 들어와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놈의 새끼 너 뭐야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뚫게 패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알면 가족, 와이프, 아이들 이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제가 저러지? 걸록제왕 들어와서 그렇다. 회사나 직장,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이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성장가도 있어서 좀 세지는 거예요. 수입도 잘 나고 튼튼해지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의 힘이 세진다. 그렇죠? 남편이 걸록 제왕이야. 그러면 식상도 약해지고 막 했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생극제화랑 이거랑 일맥상통해요. 이론이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남편한테 잘 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이렇게 막 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제 병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간모는 이제 식상의 기운이 세지니까 남편만 잔소리하고 들이대고 뭐 너 아니 뭐 쌀 것 같아 막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금은 그 반대라는 거야. 그래서 그 운이 그렇게 조금 내가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정인 편인이 이제 강해진다. 일단은 엄마의 세력이나 엄마의 힘이나 엄마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건강적으로도 약했으면 조금 힘이 나고 회복이 되시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 내가 문서 잡을 일, 공부할 일, 자격증 딸 일 뭐 이런 거에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열심히 하게 돼요. 사주 공부 경금일과 오히려 엄청 열심히 할 거야. 아까 우리 선생님 불안불안 뭐 하지만 내가 정편이네 이제 걸록자왕이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주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이제 세지고 그 다음에 이 정제가 이제 장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제는 이제 뭐 여자 와이프가 새로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장생은 남자한테 그렇죠? 여자친구 편제가 아니니까 와이프가 아팠다가 조금 회복이 될 수도 있다 그 의미도 들어가고
내가 이제 월급을 받는 직장에 취업도 하겠구나. 관도 강해지고 제도 상하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이제 사주를 볼 때 이걸 따져보면 이게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제가 생하네. 그러면 월급 저 취직할까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은 들어왔어요. 근데 100%다 취직하느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근데 노력하고 뭐 스펙 갖추고 하시면 지금 물이 들어왔으니까 노를 저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 자, 여기서 좀 약한 기운 보면 식상이 약해집니다. 식상이. 아까 얘기했던 식상 약해졌잖아요. 관이 세지니까 식상을 극한다 했잖아. 식상 기운 약해졌잖아. 12운성도 약해져요. 거기서는 약해졌는데 여긴 세지면 이러냐 말이 안 맞는 거잖아. 이게 하다 보면 이게 탁탁탁 톱니바퀴 맞듯이 맞습니다. 처음엔 몰랐거든요. 따로 그냥 이러냐 줄 알았는데 천간의 생극자와 12운성이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가 탁탁탁 맞듯이, 그러니까 사주 해석을 할 때 이걸 다 알면 사주 통변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뭐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팔짱 끼고. 근데 집에 가서는 진짜 잘 맞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앞에서 진짜 잘 맞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맞추려고 사주를 보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우리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맞추려고 처음에는 사주 공부를 했죠. 왜냐면 이제 잘 맞아, 대박 하면 내가 공부 제대로 했구나 하는데, 그럼 제가 점쟁이를 해야지. 사주 이 명리 푸는 거는요,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기운을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서 그 기운대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대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 원국에 인자가 있잖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되게 순종적인 사람도 있고 도전적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운에 따라서 조금 이제 기복이 있죠. 그래서 맞추면 좋죠. 근데 어떻게 다 맞춥니까? 우리가 그래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뭐 운대로 안 살든지 내가 틀렸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하면 되지. 그렇게 여러분 하시고. 그러니까 식상이 약해진다는 것은 일단 육신적으로 남자한테는 자식, 그리고 남자한테는 이게 식상이 장인, 장모, 처가댁이 됩니다. 자, 왜냐? 이것도 쉬워요. 그러니까 육친을 따지는 거. 내 와이프가 재성이잖아. 내 와이프를 난 사람이 누구야? 장모잖아. 그러면 식신생재하잖아. 그러면 재성이 내 와이프니까 식상이 내 장모님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육친 따지는 게. 책 같은 거 보면 뭐 막 되게 복잡하게 뭐 장모고 뭐 며느리고 막 형제 뭐 자식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어렵지 않잖아. 내가 남자한테는 식상이 장모다. 그러면 처가댁이 조금 약해지거나 뭐 할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 이제 그래서 물어봤을 때 남자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나의 활동 능력이나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하다가 상관짓하고 뭐 이렇게 내가 벌리고 하는 거는 좀 약해지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약한 게 이제 사기운. 약하다기보다는요, 활동력이 겉으로 드러난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추구해라. 나대지 말아라. 그 약해진다. 그러니까 사는 편제잖아. 사업자금 뭐 이런 게요, 사업자금 같은 게 잘 돈이 안 돌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관은 뭐 세지긴 하는데, 그래서 사업을 하시고 뭐 은행 대출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잘 안 돼. 뭐 이런 어떤 느낌이고, 편제, 애인, 남자, 뭐 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애인의 기운이 사한다라고 하면 애인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불안한 기운, 그쵸. 비견이나 나는 목욕지입니다. 내 친구, 동생 뭐 갑자기 뭐 못 버리려고 해. 돈도 없는데. 그쵸? 막 못 버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요, 목욕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건 이대로 쓰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틀에 밖에서 내가 주눅 들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한 투자하면 됩니다. 보톡스 좀 맞고 나를 위한 선물 명품 가방 하나 사고 좀 사치 이렇게 부려도 돼요. 이거 따라가면 돼. 겁재는 병. 내가 약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나는 약간 이제 깨발랄한 서너 살 꼬마의 막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막 이쁨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겁재는 병들었고 시름시름 알아. 아파. 그러면 뭔가 둘이 경쟁을 하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묘하고 양. 그쵸? 생과 사. 겁재는 항상 이 반대의 기운이에요. 절과 태. 그래서 겁재와는 항상 이 반대야. 내가 편재면, 내가 사면 겁재는 생입니다. 내가 왕이면 겁재는 걸록이에요. 둘 다 세. 누가 더 세냐는 이제 용쟁 오토 같은 느낌이고, 내가 목욕주면 겁재는 병지예요. 이게 참 신기해. 겁재는 내 반대 음양이 다른 오행은 같은데 경쟁 상대로 보잖아요. 내가 태지면 겁재는 절지입니다. 그럼 겁재와의 어떤 경쟁이나 승부를 가르고 뭐 선거를 해서 내가 되냐 겁재가 되냐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유리하고 불리한 것들이 이 12운성으로 다 나와요. 한 번은 2018년도가 무슨 해였죠? 간지로? 이거 나오면 제가 사탕 하나 드려야지. 무술년. 딱 나오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저거 급했나? 무술년. 무술기에 경자신축 이미 기분 나가잖아. 여러분 연도를 빨리빨리 외우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일요일날 오셨기 때문에 좀 이따 선물 하나씩 드릴 거야. 간지표. 받으신 분들은 이제 안 드리고 오늘 안 받으신 분들은 제가 그 간지표 막 제 영상 보면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침대에 누우면 위에 천장에도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지금도 여기 보면 붙여놨습니다. 다 외웠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책상에도 하나 놓고 눈 돌리면 항상 볼 수 있게 그래서 코팅된 거 하나씩 드릴 테니까 거기에 연도, 십성, 12운성, 신살 딱 보면 그리고 못 외우면 그거 놓고서 그쵸? 사주 볼 때 보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무술년에 이제 제 선배가 그 수원에서 그 이제 시의원에 이제 나가서 지금도 이제 그 의원하고 있는데 되겠냐 안 되겠냐. 나 이번에 이제 3선 세 번째 나가는데 되겠냐 안 되겠냐. 그 선배가 정화일관이야. 딱 보니까 정축일주야 정축일주. 그래갖고 그 상대방을 몰라. 일주가 몰라. 근데 한번 알아오세요. 생년월일 나오니까. 근데 공교롭게 병화일관이었습니다. 병화일관. 뭐 일지는 몰라도. 딱 이거 보고서, 무술년이다. 선배 됩니다.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경거망동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세요.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제가 뭐 점쟁이 아니라, 이 술에 정은 양지고요. 병은 묘지입니다. 묘지는 좀 관 속에 있는 답답함이야. 근데 양은 엄마 뱃속에는 편안함이에요. 양 다음에 12운성이 뭘로 가요? 생으로 가요. 장생으로. 태어나는 거야. 선배 그냥 마음 편하게, 제가 마음 편하게 경고망동하지 말고 있으라 한 게 엄마 뱃속에서 경고망동하면 어떻게 해요? 조산해갖고 사산될 수도 있고 여러 가 있잖아. 그거 그냥 해서 선배 되니까 마음 편하게 있으세요. 됐어. 이게,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50대 50이잖아.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고 질 확률이 50대 50인데, 그래도 근거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도 진다고 선배 저요 할 수 없잖아. 어쨌든. 질더라도 선배 됩니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걸 따져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근데 경금일간이 천간을 생극적으로 보는데, 천간에다 가불병정, 무경신, 인계를 한번 다 넣어볼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제 보느냐. 일단 간목이 있다.
자, 이 간목은 십성으로 뭐죠? 이게 편재, 편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틀, 조직, 나를 힘들게 하는 뭐 이런 모습인데, 자, 이 기운은 이게 나를 극해요. 화극 금으로. 근데 이 목이, 이 편재가 얘를 생해요. 그쵸? 목생화 하잖아. 이걸 사주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재생살운이 들어왔구나. 재생살운이 들어온 겁니다. 울고 싶은데 와서 따귀를 때린다. 그쵸? 얘가 나를 엄청 빡세게, 그쵸? 근데 빛나게 해주는 거. 사실은 이 경금은요, 약간의 이 가오를 잡고 싶어 하는 그 글자거든. 거기에 태양빛이 와서 편관은요, 되게 스타성 멋지게 해주는 거거든. 폼생폼사야. 폼생폼사 하는데 거기에 돈을 많이 써가지고 확 잘 됐다가 확 꼬꾸라지는 이 재생살 운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욕심부리고 투자하고 막 잘 돼요. 그러다가 한 방에 이제 좀 조심해라. 투자 무리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재생살. 여자가 나를 엄청 생해요. 편재가. 여자 때문에 패가망신할 수 있으니 괜히 여자한테 외간 여자한테 돈 쓰고 하지 마라. 편재니까. 그 여자 때문에 너 망한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재성을 이 사업 돈과 여자 동시에 보잖아요. 사주 볼 때 상담하다 보면 사업하시는 분이 보통 여자들이 뭐 애인들이 많잖아. 여기저기 있고 막. 얘기하면 다 얘기합니다. 제가 뭐 20대, 50대 사업하시는 분들, 20대 애인도 있고요. 제가 스포나운에 20대 있고, 30대도 어디 뭐 집 하나 소젖이 있고요. 뭐 40대도 있습니다. 이제 뭐 편안하게. 응? 근데 20대가 갑자기 뭐 새로운 남친이 생겼는지 뭐 헤어졌네요. 새로운 또 여자 언제 생기겠나요? 40대 여자도 또 뭐 조금 뭐 몸이 아파갖고 저 못 만나네요. 잘 이상하네요. 그러면 그분은 향후 1, 2년 안에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 재성 떨어져 나가잖아요. 돈 떨어져 나가던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편재가 편관을 생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멋지게 한번 또 쓰고 또 멋지게 작살 나는 어떤 그런 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보가 또 편재가 또 그러면서 사지로 가잖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사업 자금이 이제 묶인다. 사업하시는 분 잘 된다. 정제가 있다. 그러니까 편재랑 정제랑 느낌이 다르긴 한데 이렇게 을경합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야? 성격적으로 꼼꼼합니다. 이 정제, 그러니까 내가 을목을 키우는 어떤 이 경금이라고 보면 돼요. 을목을 아끼고 집착하고 이제 좋아하고. 그래서 뭐 여자한테도 상당히 잘하고요. 츤데레지, 츤데레. 이렇게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오다 주다 니무라 하는 약간 스타일이 있어. 약간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정제랑 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월급, 착실함, 이재 능력, 그쵸? 이것들이 경금 특성이 있지만 이 을목이 주는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목생을 합니다. 화극금 하는데 이것도 이제 재생살운이긴 해요. 재생살운이긴 한데 아까 편재보다는 조금 덜 아파요. 덜 떨어져.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편재는요. 뭐 한 달에 뭐 10억, 20억 벌다가 갑자기 이제 100억 벌어갖고 와 해서 이제 막 돈도 쓰고 여자한테 돈도 쓰고 애인한테 쓰고 애인 막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나 이렇게 잘 나가 했는데 갑자기 이제 떨어져서 재산 마이너스 20억 이렇게 됩니다. 빚져. 근데 얘는 작살 나도 힘들어도 꼼꼼함을 갖고 있잖아. 본의 아니게 이상하게 잘못 엮여서 그렇죠? 재생살을 받긴 했지만 완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 이 정제가 이게 장생하잖아요. 먹고 살 돈은 좀 남아 있는 거야. 그래도 차압 안 당한다 회사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도 부인이 살아 있으니 부인과 함께
좀 제기하려고 어떤 노력하는 어떤 재생살이긴 한데,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 해석을 할 때, 이런 스토리텔링을 짤 수 있구나. 이게 12운성 합,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주 공부 책 본다고 해석이 안 돼.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게 막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이거를 들여다보고, 뭐, 을목은 왜 장생하고 간목은 사지일까? 편재의 재생살과 정제의 재생살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임상하고 하면서 그 상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해줘, 사실은. 사주 앞만 들여다보세요. 찾아봐도, 유튜브 앞만 봐도 이렇게 얘기해주는 선생님 없을걸요? 없어. 제가 누구보다도 사주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새로운 선생님들 엄청 많이 하시는데, 옛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유료 강의를 돈 내고 본 거는 서고담 선생님 강의하고 호신쌤 강의, 그 다음에 갑설명리 안태옥 선생님 강의. 그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비용이 그분들 거 보는데 한 5, 600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그분들 강의에도 사실은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 이런 어떤 현상들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병화가 있다. 편관. 자, 경금이 이렇게 병화 편관을 갖고 있으면요, 이 편관도 다 달라, 느낌이. 을목의 신금 편관이 제일 아파요. 을목이 여리여리 하잖아. 내가 풀이야, 화초야, 이제 막 자라나는. 근데 이제 카타칼로 탁탁 치는 거야, 낫으로. 얼마나 아파, 생채기도 나고. 그 편관은 진짜 쓰라린 편관이야. 근데 이 편관은 좀 달라요. 이 풍생폼사 편관입니다. 이 편관은 아픔보다는요, 카리스마, 이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 있잖아. 경금이 스포트라이트 태양광을 쫙 받아갖고 이 좀 잘난 맛에, 그쵸? 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나름 시련이 있는 그래도 그런 이제 편관인데, 새로운 편관이 또 왔네. 정관을 뭐 깔고 있지만 이 편관이 또 힘을 받고,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 그쵸? 내가 이런 분이 이제 예를 들면 경금일간이 외강 내유 하잖아요. 한번 시련을 겪으면요, 경금이 깨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편관이 중중하면 사주에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갖고 사람들 하든지, 아니면 주눅 들어가지고요, 눈치 보는 거야. 항상 사람. 인생에 내 주변에 CCTV가 되게 많아서 여기 눈치 보고 뭐 제대로 말 못하고 뭐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관이 왔다는 거는 나한테 시련이 와서 어떤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정말 사활이 걸린 이 병화가 있으면. 평소에도 이렇게 편관이 있으면요, 직장 조직생활 잘 합니다. 빡센 직장이나 조직생활, 그 다음에 규율, 틀, 카리스마가 이렇게 있어. 근데 새로운 직함, 명함,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엄청 무겁겠죠?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은 장사를 해도요, 조그만 구멍가게 안 해요. 크게 뭐 이렇게 200평 장사를 해도 먹는 장사 해도요, 뭐 큰 게 100평, 200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편관이는 손님줄이라 했잖아. 장사에 손님이 엄청 많이 옵니다. 손님 많이 와.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오면 장사하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돈 많이 벌어도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편관이 오니까 뭐 장사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편관이라는 것은 손님도 몰고 오지만 손님 중에 진상 손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관의 통제를 받잖아. 그러면 호사다마예요.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쁜 건 없어. 그러면 그 중에 뭐 손님이 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손님 많으니까 재료를 못 대가지고 내가 이제 뭐 곰탕 끓이는 데인데 이게 맨날 막 엄청 끓여도 이게 충당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곰탕 가루 사다가 또 뭐 하다가 이렇게 해갖고 약간 불법탈법 합니다. 커피 프림도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대충 막 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다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상관짓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럼 편관 들어오면 약간 그런 시련
국가의 통제를 또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관으로 오는 거야. 신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막 쓰레기 거기에 막 쌓여 있습니다. 그 증거를. 그러면 이제 영업정지 한 달 당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하잖아, 이 목욕 정관에. 뭐 이런 기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관성이다. 자식이 또 들어왔어. 그럼 남자한테는 자식의 기운으로 아들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생기겠다. 힘들겠네. 아들이 갑자기 뭐 집을 나간다든가, 뭐 이렇게 아들이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막 대든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미리 하지는 않지. 상담할 때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올해 진짜 뭐 합니다. 뭐 대들고 어떻게 속상해 죽겠어요. 보면 운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해하세요. 내년에는 좀 또 부드러워집니다. 정미, 그렇죠? 정관으로 들어오니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안정되고 합니다. 아들을 인정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어쨌든 시련을 잘 극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평관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새로운 타이틀이 또 주어지는 모습 되겠죠. 투잡. 원래 무슨 팀장이었어. 근데 너 프로젝트 하나 더 맡아라. 알겠습니다. 그걸 잘하면 보너스 이렇게 또 주고 제가 이제 생하잖아. 이렇게 되고 정화가 있다. 정관이 있네. 경금한테 이렇게 정화가 붙어 있다는 거는요. 정관 중에도 베스트 정관입니다. 정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간목이 있을 때 신금이 정관인데 그 정관은 나를 제대로 통제 못해. 간목은 큰 나무인데 신금은 뭐 예리한 칼이잖아. 이게 칼 치다가 정관이 칼이 부러집니다. 이거 뭐야? 이 생장이 약간 관이 이제 제대로 이제 통제 못하는, 그렇죠? 이런 나를 담아두지 못하는 관, 직장, 조직인데 이거는 상당히 좋아요. 이 경금은 이 정화의 재련을 받아야 정화됩니다. 이 평관적인 아까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겉심리로. 근데 항상 옆에서 이 정관이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너 저기 좀 부드럽게 해. 사람들한테. 항상 해서 나를 재련을 해서 좀 그래도 좋은 정관 중에 제일 좋은 정관인데 이렇게 들어와갖고 또 극한에 정관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 관살 혼잡. 뭐 이런 용어 좀 들어보셨죠? 뭐 재생살, 재생관. 이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용어를 외울 필요도 없어. 이거 몰라도 됩니다. 관하고 살하고 두 개 있네? 관살 혼잡 됐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뭐 그냥 이제 다 아실 거니까. 관살 혼잡 운이 왔다. 그리고 관살 혼잡 운이 보면 어때요? 육친적으로 보면 뭐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가 새로 운이 들어올 수 있겠죠? 어떤 남자? 화끈한 남자 들어옵니다. 불 같은 남자. 뭐 셰프. 근데 뭐 잘 나가는 셰프 있잖아. 병호. 칼 다루고 양인이잖아요. 뭔가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 뭐 이런 걸 들어와요. 그런 애들이.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 병호가 아무튼 세고 그래서 내가 이게 운 들어오면 이 남자 들어오니까 뭐 부린다 안 부린다. 돈 쓴다. 뭐 이렇게 또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경우에. 근데 관살혼잡이 되면요. 투잡을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직장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 갖고는 우리 아이들 등록금도 못 대고 하니까 관을 하나 더 합니다. 빡센 직장, 힘든 직장. 뭐 대리를 한다든가. 그렇죠? 뭐 아니면 이제 택배를 뭐 주말에는 택배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이 새로운 일을 또 해서 관을 해서 내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모습도 되고, 직장 조직에서 새로운 뭐 타이틀을 또 나한테, 이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쨌든 어려움이 배가가 됩니다. 스트레스, 힘든 일. 그러니까 내가 정관을 쓰던 사람인데 평관이 들어오니까 천관으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어려움이 오겠구나. 어쨌든 스트레스로. 소송 구설 같은 것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사주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 평관이라고 하는 뭐 수술 왜냐면 이제 오라고 하는 여기 양인이라 했잖아요. 이 평관에 오기 때문에 수술 운도 됩니다. 칼이 들어오잖아.
그렇죠? 내 몸에. 이 편관이라고 하는 힘든 수술, 그렇죠? 암이 와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 거야. 다양하게. 그 사람이 아파, 그렇죠? 수술 언제쯤 할까요? 5월달, 갑오달에 하세요. 양인 들어오고 편제 들어왔으니까 뭐 돈 좀 쓰겠네 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월운을 봅니다. 일단 잘 이겨내시고 묵토도 있다. 그럼 이제 경금일간에 이제 무토가 있어. 경금일간이 카리스마도 있지만 이 무토가 있으면요 쓸쓸함, 고독도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도 많고 그 다음에 좀 스케일이 좀 크죠. 무토라고 하는 큰 산에 큰 암석이 멋있게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좀 신비로워, 편인스럽게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화극 금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그러면 얘가 화생토 이렇게 하면 화생토, 그럼 토생금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나마 날라오는 불화살에 방패가 있는 거야. 그렇죠? 세게 날라오는 야구공에 눈탱이 바로 맞을 뻔했는데 글러브로 탁 막는 겁니다. 이 글러브. 글러브가 좀 찢어진 글러브야. 편인이니까. 정인이면 튼튼한 포수 글러브겠죠.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살인상생의 운이 들어왔다. 힘들고 어려운 게 들어오긴 해요. 똑같아. 경금일간한테는 편관이 들어오다. 그럼 내가 어떤 글자,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있으면 바로 그걸 하지만 여기를 무토를 한번 거쳐요. 이게 여기에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 있으면 똑같긴 한데 여기 있으면 좀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운이 비가 이렇게 내리거든요. 이렇게 병호가 그러면 전국적으로 내리긴 하는데 약간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내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야. 연어를시 순으로.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내가 먼저 두들겨 맞는데 얘는 좀 작동이 좀 늦어. 있긴 한데 안 그래도 이제 늦는데. 그래서 나한테 늘 어떤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나 뭐 어떤 자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 편관의 살을 조금 버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죠? 불행 중 다행.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게 엄마가 평소에는 편인스럽게 뭐 직장 생활하면 날 별로 안 도와줬어. 근데 이제 힘든 일 오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근데 이 도와주긴 하는데 화끈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도와주긴 하는데 약간 그 도와준 듯 안 도와준 듯 도와주는 느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뭐를 이제 뭐 자격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 일, 직장, 조직, 나한테 프로젝트가 떨어졌어. 근데 평소에는 그 자격증이 쓸모가 없었어. 근데 딱 거기에 맞는 내가 무슨 일러스트, 캐드 하는 자격증 갖고 있었어. 근데 너 이번에 뭐 해가지고 새로 교육 가서 도안해가지고 그거 좀 해봐. 일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스트레스나 일, 업무 나한테 떨어졌는데 그 자격증을 활용을 해서 그걸 어느 정도 해결하는 모습.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일 들어오는데 자격증 갖고 있는 거 있어요? 활용할 겁니다. 어디 있는지 장롱 속에 있는 거 꺼내서 쓸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사주 공부도 됩니다. 이 편인이 사주 공부잖아요. 내가 평소에 공부를 해놨어. 엄청 큰 시련이 왔어. 사기도 당하고 아프고 막. 근데 그걸 통해서 살인상생합니다. 아, 내 사주가 이렇구나. 아픔을 견뎌내야겠지. 인성의 힘으로, 공부의 힘으로. 이거 없으면 그냥 두들겨 맞고, 아, 나 죽나 보다. 들어 눕습니다. 그러다 진짜 잘못되는데, 인성이 있으면 이 살을 완충, 쿠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정의. 편인하고도 이제 뭐 거의 비슷해요.
인성이 들어와서 이렇게 또 이것도 살인 상생이긴 한데 고서에는요 자평균전 이런 거 보면 정인과 편인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수라고 해서 인수, 그래서 인수는 그냥 길신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 정인과 편인을 구분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통 자평균에서 보면 우리가 사길신, 사용신 구분하잖아요. 그렇고 어떤 분들 살상효인 해서 편인을 흉신으로 구분을 한 많이 분들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편인은요 길신에 들어가요. 흉신일 경우가 조건부 흉신입니다. 언제? 식신격일 때. 그 사주가 식신격이야. 식신격인데 편인이 있으면 그거는 흉신으로 봅니다. 편인 도식하잖아. 근데 그 경우를 빼고는 어쨌든 조건부로 생해주든 뭐 조건부로 뭐 자격증을 따든 뭐 하든 그게 늘 나를 생해주는 모습이라 우리가 길신으로 여러분들 이제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격공용신 강의를 혹시 뭐 들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런 거를 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려요. 고서에 있는 거, 현대에 적용된 거, 뭐 이론적으로 헷갈린 거 제가 오픈해서 다 강의를 해놨지만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립하게 되고 어쨌든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이 정인에 완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극금 하는데 이거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한번 거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제 편인보다는 조금 더 튼튼한 글러브, 그쵸? 힘센 엄마, 좀 영향력 있는 엄마, 그쵸? 그리고 사주 공부를 이제 학문적으로도 했고, 뭐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뭐 정인이 있으면 모르겠죠. 이런 분들은 사주 공부를 해도요, 이렇게 그냥 도운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야. 어디 동국대, 원광대, 디지털 대학, 뭔가 석사 할 거야, 뭐 평생가정 할 거야. 하실 확률이 상당히 높죠. 정인을 띠고 있지만 경금의 어떤 이 시련과 아픔 이런 걸 위해서 내가 공부했다. 결국에 이제 그런 거 하나 딱 제도된 학문, 그렇죠? 이런 걸 또 추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든 일이 이렇게 뭐 들어와도요 능히 잘 버텨낸다. 자격증 엄마, 뭐 그다음에 문서, 그렇죠? 문서의 힘. 내가 부동산 있고 하면 무슨 그거를 또 발판 삼아서 내가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괜찮다. 경금 비견이 있어. 경금에 경금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 경금의 성향이 훨씬 더 뚜렷하겠죠. 의리, 폼생폼사. 내가 뭐 부러질지언정, 내가 뭐 아무튼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좀 성격이 화끈합니다. 화끈하겠죠. 그리고 비견이 있으면 급해. 그리고 좀 눈치가 빠르고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심사숙고하지 않아요. 그냥 막 합니다. 왜냐면 내가 조금 늦으면 남이 다 뺏어갈 것 같거든. 내 거를 못 차지할 것 같은 이 급한 게 있어.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내가 가질 거 없나 뭐 이 경쟁. 내 옆에 항상 가져가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게 가져갈 수도 있고 뭔가를 나눠야 되는 상대잖아. 그렇죠? 나눠야 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경금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남들 볼 때는 외강 내유합니다 더. 근데 속은 자기 속은 막 불안하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게 비견이 있으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난 거예요. 나 2대 맞을 거, 딱이 2대 맞을 거, 한 대씩 나눠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비견이 조금 도움이 되겠죠. 힘든 거 시련. 근데 비견 이 편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힘들고 나쁜 게 아니거든. 스타성, 그 다음에 어떤 이 공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둘이 열심히 뭐 했어. 근데 이 상 받고 공적을 얘가 또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얘가 앞에 있으니까. 이 뒤에 있으면 내가 또 좀 먼저 받겠지만 어쨌든 그걸 나눠야 돼. 응?
같이 뭐 잘한 거, 못한 거, 힘든 거를 나누긴 나눠야 돼요. 평관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에서 뭔가를 줬어. 힘든 거를 든 뭐든 프로젝트를 줬어. 잘했어. 그럼 그거를 이제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죠. 똑같이 했지만 그럼 이제 그걸 또 나눠 갔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날 안 주고 얘만 줄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이건 지지의 모습에 따라 다르겠죠? 이거 나는 오화야. 그쵸? 경술이야. 뭐 이런 경우는 나는 경자로 하죠. 경자. 나는 좌우충 때립니다. 상관짓 해가지고 넌 아니야. 오술합 그래 우리 회사 확장하고 좀 안정되는데 너는 좀 이제 오술합으로 삼합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정되게 잘해줬네. 오케이 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따지면 이제 좀 더 보이죠. 그게 지지까지 따지면 지금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서 비견이 있으면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매도 나눠 맞고 좋은 것도 나누고 나쁜 것도 나누고 이런 모습이다. 신금 있다. 겁재. 자, 경금에 이제 신금이 있어. 예민하기도 하고요. 두 가지 성격을 공존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또 예민하고 한때는 또 이렇게 좀 호기롭고. 근데 겁재가 있으니까 비견보다 늘 어떤 이 삶이 경쟁의 삶이에요. 내 인생은. 또 나보다 더 빛나고 이쁜 보석 같은 애가 옆에 있잖아요. 나는 항상 좀 뒷전, 좀 짜증나는 애가 항상 있어. 형이든 동생이든 친구든 잘난 체하고 이쁜 척 하는 애 있어요. 동창회 모임 가면 명품 두르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10년에 한 번씩 얘가 도움을 줘, 겁재가. 평관이 딱 날라오면 얘가 어머 확 끌어안습니다. 이게 이제 합을 하잖아. 합을 합니다. 이 양인합살이라고. 양인합살. 양간의 겁재를 양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간의 겁재니까 얘를 뭐 겁재라고 하지만 양인이라고 하거든요. 양인이 합해서 이 평관살을 양인이 합살했다. 끌어안았다. 논계 아세요? 논계? 논계입니다. 일본의 왜 적장을 그렇죠? 끌어안고 양인 합살 합니다. 옆에 얘는 논계보다 조금 우직한 기생이었겠죠. 논계가 훨씬 뭐 이쁘고 보석 같은 애였을 거 아니에요. 제가 논계를 잘 모르겠지만 근데 갑자기 얘 때문에 얘는 경금은 이 논계 때문에 늘 뒷전이었어. 초이스도 못 받고 선비들 와갖고 하면은 논계만 맨날 이제 말도 잘하고 뭐 애가 기계가 있고 하니까 얘는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외국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기생들 다 하려고 하는데 논계가 끌어안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평관이 물론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긴 해. 근데 멋진 남자야. 양인. 그쵸? 양인, 나의 이상형이었어요. 이상형이었어. 근데 얘가 홀딱, 어머! 하면서 홀딱 껴안고 가네? 에이, 저런 우라질 XX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여자일 확률이 훨씬 높겠죠. 평관을 남자로 보고 애인으로 보니까. 근데 멋진 애인데, 그래, 잘 가져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인이고 멋진데 칼을 들고 오니까 화끈해서 뭐 어떨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좋은 게 제가 볼 때는 한 80% 정도 되겠고요. 좀 안 좋고 힘든 게 한 20% 정도 되겠죠. 어쨌든 평관은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고 뭐 한데 이 겁재가 그래도 이게 위치에 따라 조금 달라요. 내 앞에 있으면 오기 전에 얘가 홀딱 채가는 거야. 힘든 거 어려운 거 멋진 남자 뭐.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썸 타고 이틀 3일 지났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너 좀 썸 타니? 사진 한번 보여줘봐. 멋지네. 그래갖고 이제 막
해가지고 홀딱 또 채갑니다. 어?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X가 항상 있는 거야. 선생님도 멋있는데 더 아무튼 그 앙탈 하는 애가. 아무튼 그래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내 인생 왜 이럴까? 얘 때문에 그래요. 자, 임수. 자, 식신이 있다. 자, 그나마 어쨌든 식신이 있다는 것은요, 큰 복이야. 식신은 우리가 정관 길신을 따지면 최고의 길신을 정관으로 봅니다. 옛날엔 그래서 옛날에는 왜 정관을 최고로 봤냐면 벼슬이잖아. 벼슬. 그리고 뭔가 타이틀, 안정된 직장. 옛날에 장원급제가 짱이었잖아요. 그 급제하면 이제 뭐 대대손손 막 해갖고 명예와 다 누리니까 정관을 최고의 길신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식신이 최고의 길신입니다. 먹고는 살거든. 굶어 죽지 않고 기술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식신이 특히 힘을 발휘하는 것은 길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편관을 제살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편관을. 그걸 이거 무슨 의미냐? 식신 제살한다. 식신제살 들어보셨나요? 상관합살, 식신제살, 편인도식. 용어가 뭐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식신이 통제한다. 살을. 얘가 편관이 날라와요. 나를 극하려고 딱 하면 어쭈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얘를 극하면 수가 화를 극합니다. 날라오기 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나한테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인성은 야구공을 이렇게 날라오는 걸 봤잖아요. 식신 있으면 알루미늄 빠따 좋은 거 있죠. 갖고 있는 거. 딱 날라오면 빵 쳐갖고 홈런 쳐버립니다. 식신. 이게 이제 약간 식신제살 느낌이야. 이게 되시나요? 야구방망이 있는 거야. 뭐 힘든 거 날라와. 응? 팍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한테는 이게 자식이 또 해줄 수 있다는 것도 되죠?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힘든 거, 어려운 거. 내가 이제 뭐 어떤 프로젝트가 와서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뭐 표현, 언변, 내가 가지고 하는 일을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해결할 수도 있고. 이게 식신이 이렇게 이모의 어떤 태지에 기운이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해결이 된다. 원국에 여기에 뭐 임자 이렇게 있으면 현실적으로도 뭐 위에든 아래든 엄청 열심히 뭐 싸우겠죠. 이런 식신이 있으면. 약한 식신이 아니잖아. 얘가 이모다 그러면 자영 일으켜서 해결하긴 하는데 과정이 순탄치 않고 뭐 힘들겠다. 이렇게 좀 보긴 보는 겁니다. 개수. 상관. 자, 이제 경금이 상관이 있어. 금수상관이라고 금수상관? 금수상관, 희경관.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금수상관, 희경관입니다. 이 상관은, 흉신으로 들어가요. 전통적으로. 최고의 흉신을 상관으로 봅니다. 편관과 더불어서. 왜냐면 상관이 첫 번째 흉신이었어요. 옛날에. 아까 최고의 길신이 뭐라 그랬죠? 정관. 정관은 국가, 왕, 규율, 벼슬 이걸 얘기했어. 상관은 역적이에요. 상관 경관하잖아. 왕을 경관을 하는 겁니다. 왕을 이렇게 몰아내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옛날에 그 녹두장군 뭐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상관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봅니다. 근데 요즘은요, 상관의 시대예요. 상관의 시대. 상관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상관은 재능, 말빨, 그쵸? 나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표현. 그래서 아이돌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 상관 식상 없으면요, 춤도 약간 잘 못 추고, 뭔가 표현하는 게 노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 진로 적성 볼 때 얘가 아이돌 하려고 해요. 도화도 하나도 없어. 진술중미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전통무용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구 같은 거 더 잘 치겠네. 좌우명에 도화 있고 막 이렇게 또 상관 띄우고 해야 비겁이 있는데 주변에 비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겁재가 주인공인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장원영이 아니라 누굽니까? 아무튼 그 7명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근데 내가 거기 되게 뛰어나고 막 도화 있고 막 평관 또 스타성 날라오고 막 하고 해서 그러면 장원영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게 상관이 있을 때 상관은 이렇게 관을 만나야 이게 재련이 되잖아, 재련. 그렇죠? 재련이 될 때 보통 우리가 쇠를 재련할 때 불로만 계속 달구면 뻘겋게 해서 녹아버리잖아. 당금질할 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나를 단련시키고 바꾸고 하는 모습. 그리고 편관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 개수가 그렇죠? 임수처럼 탁 치진 않지만 은근히 시켜가지고 야야 그러지 말고 좀 살살 해라. 이 편관을 아까 정관스럽게 이제 만들어서 힘을 좀 약화시키고 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이 반대 경우는 안 좋아요. 반대. 이 상관인데 정관이 들어오면 내가 원래 약간 말 잘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이런 틀을 그렇죠? 거부하고 바꾸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는데 이렇게 편관이 들어오면요. 그래 올해는 내가 법도 지키고 운이 들어오는 게 세다 했잖아. 불법 탈법 하던 애가 에이 얘가 이제 세게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킬 건 지키자. 올해는 어쨌든 내가 보니까 사주 보니까 내 성격 드러내면 말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여러 가지 맞는구나. 말 잘못 해가지고 또 이 편관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좀 조심을 한다. 어떤 이런 모습으로 괜찮다. 자, 개수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첫 번째 시간 마칠 텐데, 이 경금일간의 회사, 직장,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 일단은 편관, 정관 들어왔어요. 일이 많아진다, 안 많아진다? 책임 같은 게 내가 좀 많아진다, 안 많아진다? 많아져요. 바빠진다, 스트레스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편관이 들어왔구나. 내가 관인데 또 편관 들어왔어. 그럼 직장 옮긴다, 안 옮긴다? 직장 옮길 운도 있어요. 새로운 편관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기존에 정편관이 사주에 있을 때 이 편관이 들어오면요. 똑같은 편관, 정관이 아니에요. 새로운 거야. 그 1년 동안 새롭게 쓰이는 관성 기운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서 교체해서 쓰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 편관 들어오면 손님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엄청 들어와요. 근데 손님 중에 불안한 기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손님 중에 진상 손님 있을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불법 달법하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뭐 원산지 속이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벌금 낸다, 안 낸다? 벌금 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학생, 취준생, 편관정관, 학생한테 이 관성은 학교고 취준생한테 관성은 직장이잖아요. 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운이 상당히 있다는 거지. 편관의 어떤 모습. 남들 볼 때는 이제 멋들어진 학교. 어떤 이렇게. 근데 그 학교나 직장 들어가고 나서는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들어가긴 해. 직장 생활 초년에 이제 들어갔어. 막 해갖고 이제, 내가 3수 만에 학교 들어갔다, 3수 만에 뭐 직장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막 야근하고 빡시게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돼. 연애 애정사. 여자, 애인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남자친구 들어옵니다. 어떤 남자친구? 잘난, 멋있는 남자. 들어와요. 뭐 이렇게 들어와. 그럼 남자는 어떨까? 내 여자친구한테 다른 놈 생기는 거야. 다른, 그리고 경쟁 상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가지 있고. 건강 활동면은 어떨까? 일단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신경 쓸 거 많고. 사주 공부나 뭐 내가 갖고 있는 자격, 생각 이런 것들 명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인성을 키워야 내가 살아남아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이명 생기는데 그건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쵸? 요가하고 해서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는 어떤 모습 갖춰야 되고 뭐 부린다 안 부린다 뭐 부려요. 아까 재성의 관을 많이 설계한다 했잖아. 못 부리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나의 어떤 뭐 사치나 돈 쓸 일이 좀 생기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멋을 또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겠죠? 너무 잘했어. 자, 이건 다음 시간 하실 테니 좀 쉬었다가 오전이 12시 반까지 해서 제가 요거는 한 3, 40분 정도면 끝나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2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